첫 번째는 이제 허위 과대 광고 법령 및 행정에 의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식약처에서는 그 온라인상의 사이버 감시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엔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그다음에 의약품까지 다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8년 2월쯤에 온라인상의 감시 기능을 좀 통합하자 이런 의미에서 2월달에 저희가 사이버 그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이버 감시 기능을 저희가 신설해서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화장품 보시면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 외품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식품 조사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식품위생법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허위 과대광고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예전에는 영업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일반 영업자라고 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식품 제조, 판매업, 유통정보 판매업까지.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그다음에 SNS나 일반 포털사까지 포함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법의 13조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3조에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건강식품을 오히려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허위 과다광고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히려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이런 겁니다. A 제품이 있는데 우리 A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의 B 제품이 있겠죠. 근데 이쪽의 성분보다 우리 제품이 성분이 더 탁월하다. 아니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함량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사포닌 함량이 뭐 건강식품은 이제 기능 성분이라고 해서 RG1, RB3 이렇게 있겠죠. 물론 이제 부수적인 성분은 아마 컴파운드 K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컴파운드 K는 기능 성분을 인정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른 데는 없고 우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RG1나 RB3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능 성분이 다른 데는 10인데 우리는 13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부 그런 홍삼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은 원래 함량은 제한적이진 않고요. 건강기능식품을 보면 레인지를 줬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우리 성분이 탁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죠. 6월 달에요. 그래서 사전 심의는 없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대법원 위헌 판결이 이제 6월 28일 날 저희가 난 상태고요. 그래서 사전 광고 제도는 사전 심의는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식품, 체중 조절용, 특수용, 의료용도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용도 식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거 사전 광고 심의를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광고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봤냐면 식품산업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식품산업협회에서 받는 경우는 이제 자율심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사전심사를 득해야만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전 광고를 득하지 않고 그냥 자율심사만, 자율광고 심의만 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광고를 하실 때 광고를 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협회에서 받아야 되고 일반 식품은 제외입니다. 일반 식품은 안 받아도 되고요. 그 식품산업협회에다 받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받고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에 13조 하위법의 시행규칙 8조에 보시면 허위 과대광고, 비방광고에 대한 포장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위법에서 모든 거에 식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용기 포장,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영상,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범죄에 속하는 얘기고요. 거기에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에서 아까 13조에서 얘기했던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들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 등의 명칭이라든가 제조 방법, 품질, 영양 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어떻게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특허를 그 제품의 품질이나 제조 방법에 의해서만 인정을 해줬었어요. 물론 이제 상장이라든가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정을 해서 일부 그 제품에 관한된 모든 것들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품을 특허라든가 다른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거에 의해서 받았는지를 뭐 소비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도와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라든가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들도 이것들도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실제로 보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받았다는 형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제가 A라는 회사의 직원인데 제 친구가 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야 니네가 우리한테 보증을 좀 해주는 형태로 추천을 해줘.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제품과 제품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지만 사적인 광고에서 인증이나 보증의 추천 이런 거는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풍 양속을 해치기나 이런 건 이제 도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뒤에도 이제 잠깐 나올 건데 저속한 도안들이 있어요. 화투라든가 여성의 신체를 나타내는 부분들, 뭐 남성의 이런 신체를 나타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 사례품하고 경품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사행심 조장으로 저희가 이제 하지 못하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요새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1+1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식품은 요거 하나를 사면 요걸 하나 줄게 뭐 이런 형태는 안 돼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가격은 얼마고 B 하나의 플러스의 가격은 얼마야. 근데 이거 하나는 10만 원인데 요거 하나를 더 사면 8만 원, 뭐 10만 원 이하로 줄게. 요거는 되는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 TV 광고 보시면 소팔메토 혹시 보시죠? 소팔메토에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하나만 팔았었어요. 그죠?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하나를 사시면 10만 원인데 추가로 구매를 더 하시면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품이나 사행시 조항에 예전에 해당이 됐는데 일부 좀 해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체험기에 대한 부분인데 체험기는 일종의 이겁니다. 다이어트를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가르시냐 캄보지아든 아니면 다른 그 기능성분을 먹었는데 예전에 30kg였었는데 지금은 20kg로 줄었어. 그래서 10kg를 감량했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체험기예요.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온라인상에 그게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전후 사진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고객 상품평들.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데 허위 과다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질병 예방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아, 상품을 잘 받았다. 내가 이걸 먹었는데 구매해서 먹었는데 상당히 좋아. 건강에 이로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체험 후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품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적합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 가끔씩 이제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건 뭐냐면,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예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연산물, 농임산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일반 시점에 예전에는 허위 과대광고, 뭐, 전주 비빔밥이 고혈압에 좋다 이런 것도 다 적발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건 대법에서 저희가 졌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주 비빔밥을 먹고 고혈압이 치료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메밀이 뭐 혈당을 일반 시점에 메밀국수 이렇게 가보시면 메밀 함량들 뭐라고 쭉 써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저희가 적발을 했었는데 대법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휴게 음식점이나 음식점에서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제과점, 영업소에서 제조 판매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허위 과대광고 범죄에 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농임수산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김치에 대해서 그 대신 이제 요거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이외의 것들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하는 경우는 유용성에 대한 표시 부분들이 있어요. 식품위생법 13조 별표 5에 보시면 유용성에 대한 표시 부분들은 거기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 증진이라든가 식이요법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갔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유용성에 대한 이제 표시 광고의 범위, 신체적 기능, 일반적인 증징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들, 건강 유지, 체력 유지, 식이요법, 영양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는 표시해야 됩니다. 비타민 C가 어디에 좋느냐 이렇게 하면 뭐 항산화 작용이겠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들어있다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비타민 C가 얼마나 들어있어? 그럼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몇 미리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질의가 들어온 몇 가지는 이제 추려서 제가 가져왔는데 올바른 표시.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얼마당 식이섬유 함량이 얼마 들어있다. 각각의 제품별로 원료별로 좀 함량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렇게 표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표시 광고 인정 범위 지침서 검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유용성에 대한 검색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칼슘이라든가 일반 영양소에 한해서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인정 범위를 저희가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벌칙 조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걸 담았던 이유는 아까도 제가 다른 사행식 조장, 기타 허위 표시사항 이런 건 제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질병 예방 치료 목적,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오인운동 이거는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게 벌칙 조항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에 대한 문구를 온라인상에 지금 포털사를 검색을 하면 천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천연도 예전에는 천연이라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천연은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미국도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도 없고요. 캐나다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천연은 이렇게 미국 FA나 그 캐나다나 자연건강식품이나 일본의 보건용도 식품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화학적 합성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위의 공정을 거친 것들은 안 됩니다. 뭐냐면 일종의 이거예요.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오렌지를 사요. 그러면 손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착즙을 하죠. 요거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은 기계적으로 얼마까지를 인정해 줄 거냐.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FTA나 캐나다 EU 쪽에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물성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성을 그럼 변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열에 58도 이상을 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8도 이상의 가열을 하지 않는 제품은 천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뭡니까? 원료를 이물 세척을 하고 뭔가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중간에 살균 공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8도 이하에서 잠깐. 왜냐하면 우리 우유 같은 경우 초고압 살균 하잖아요. UHT 하잖아요. 120도에서 3초씩 지나가는 행위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가능한데 기타의 행위들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 비타민 C 여러분들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효모에서 비타민을 패티 디시에다가 세균을 준주해서 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옛날에 일종의 유황오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닭에다가 오리에다가 유황을 조금씩 먹이면 모릅니까? 털이 빠지는 현상들.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가 거기에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디시에다가 효모를 넣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조금 넣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비타민을 조금씩 계속 넣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효모를 건조시키면 비타민C 함량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분리 배양을 해야 돼요. 효모와 비타민C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하고요. 다른 제조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에서는 비타민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보셨어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천연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질의는 계속 들어오는데도 적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왜냐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셔가지고 하는 얘기고요. 의사 한의사 전문가 개발한 문구.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한의사가 의사나 이런 분들이 가운을 입고 많이 나와서 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다만 이런 게 봉착을 했어요. 내가 한의사인데 진짜 개발했어. 근데 내가 가운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나 가운 안 입더라도, 나 진료 안 하고 가운 안 입더라도 난 무슨 한의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의사, 한의사 전문가가 한 거는 참여한 객관적인 사실, 계약서, 네가 어디까지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 해소는 다 아시겠죠. 여명 808이라든가 이런 혼합음료 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수치 해소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제조업 판매업자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에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키 성장 이런 것도 다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형태고요. 다만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제분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조제분은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의 준정에 나와서 광고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제분유라는 게 모유하고 똑같은 유사한 성분이어야 되는데 조제분유가 뭐가 틀리냐? 조제분은 모유에서 부족한 성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킨 거예요. 영양소를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장 발육, 두뇌 발달, 소화 촉진 이런 것들은 영업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광고할 때는 이거 광고 못 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문 잡지,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영업자나 판매업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간접적인 표현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법이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건 절대로 또 못하게 해놨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체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농임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질병명이 표시가 질병명이 포함되지 않으면 다 유용성을 조금 더 넘어서 인정을 해주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최상급이라든가 프레시 표현, 뭐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이런 게 예전에 식품위생법에 있었는데 저희가 삭제를 했어요. 다만 이제 최상급이 프레시라든가 어떤 거냐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의 가공식품이 있는데 이게 프레시예요. 근데 농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배추즙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빵하고 양배추즙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프레시한 거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빵은 물을 섞어서 반죽치고 굽고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양배추는 뭐예요? 그냥 이물세척하고 착즙하는 형태잖아요. 살균은 이제 추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프레시한 거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빵보단 양배추가 프레시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농임산물에 한해서는 당연히 프레시한 거다. 근데 이제 최상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비교의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상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품질이나 영양학적으로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허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물질의 특허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질병 예방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매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데요. 네. 특허가 있다고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있는데
특허가 그 중에 특허를 받은 문구 중에서 질병 예방 치료 목적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오염 혼동에 있는 문구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시유를 말씀드리면 우유가 두 가지 있어요. 어디에 뭐 S 우유가 있고 뭐 어디 우유가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나는 두 가지를 놓고 똑같이 우리 A사 제품, 우리 제품, 여기는 B사 제품 이렇게 해놓고 최상급 우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비방이 되잖아요. 비방이 되는데 순수하게 내가 착유나 착즙을 통해 가지고 착유를 해서 몇 시간 안에 운반을 하고 긴급하게 가져오고 뭐 이런 통해서 품질 관리를 조금 더 예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이 그람당 10마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예전에보다 공정 관리 더 쉽게 하고 단축시켜서 5 이하로 늘렸다. 그래서 최상급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최상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일주일에는 전에는 58kg에서 후에는 뭐 55kg 체험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운동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해야지만 이게 되는 형태인데 오로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후에 비교를 한다는 행위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가지고 뭐에 좋다, 뭐에 좋다를 얘기를 해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이 채팅방에 있는 관리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홍삼에 나는 똑같은 건데 이게 물 추출하고 분말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진이 있는데 이건 제조 방법의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호 비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건강식품 이제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식품위생법하고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명칭은 제가 맨 나중에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있습니다. 건강식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남성과 그러니까 성에 대한 사항은 무조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은 이게 다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형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피시 광고는 이겁니다. 자면서도 쉽게 굶지 않고 자는 동안 해독이 된다. 해독이 되는 자체는 몸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디톡스, 톡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클렌지 주스라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디톡스, 톡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클렌즈라는 제3의 명칭이 떴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해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클렌즈를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TV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제가 아마 인터뷰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성분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봤더니 그다음에 제조업체의 각종의 원료 함량서부터 다 비교를 해봤더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한약의 처방의 명칭은 이런 걸 못 쓰게 해요. 공진단, 허약체질 이런 게 있어요. 경옥고 이건 다 이제 의약품 쪽에서 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디톡스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식약 쳐서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해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권을 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건 의약품이 막 일반 슈퍼마켓에서 일부 팔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앞으로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다 풀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공직 생활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합니다. 자, 한약의 처방 명칭이 공진단 이런 것 쌍화탕 이런 거 10점 대보창이에요. 자, 그러면 공진단은 안 되고 공진환은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은 워낙 모수가 많고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진환까지 막아버려? 안 될까? 그럼 공진환은 안 되고 공진보는 또 막을까? 그러면 또 그러면 공진이 속하는 공진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제조업자의 알 권리를 영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공권력의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나 약사법에서 정한 처방의 명칭만을 둔다. 이거는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법의 한 얘기를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진보, 공진환 이런 거는 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로 아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타 500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비타 500이 일반 소비자가 비타민이 500 들어있는 거냐 안 들어있는 거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국민들은 비타 500이면 비타민이 500 들어있는 거지 왜 비타 500으로 한 거야? 그러면 소비자 기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권 해석하기에 비타 500은 비타민이 500ml 들어있는 것들로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지만 비타민은 500ml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광동제약이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타천은 비타 1000ml가 들어가 있죠. 예전엔 안 들어가 있죠. 0. 몇 ml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은 하지 못하는 형태는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CLA 어린이 체지방, 어린이가 체지방이 감소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운동을 안 하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식품이나 건강의 식품은 대상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키즈, 노인 대상, 젊은 대상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건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뭐냐 함량을 조금 더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요. 국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 식품과 성인과 여성과 남성을 다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영업자나 제조업자나 유통판매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여러 종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함량을 보고 표시상을 보고 함량을 보고 선택할 권한을 소비자 선택 권한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자의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영업망도 확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식품위생법은 끝났고요. 예,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물 판매보다 영업 신고가 있어요. 축산물위생법 24조에 보시면
축산물 중 식육, 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서 통신 판매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냐면 축산물을 내가 취급도 안 해요. 나는 그냥 공간 장소만 하고 쇼호스트만 해주고 나는 하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축산물 판매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봉착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물건도 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법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해버리면 이제 계란도 똑같습니다. 계란도 나는 농장에서 내가 판매업을 득하고 농장하고 판매권을 득하고 주문을 받아서 농장에다 주면 농장이 배달하는 형태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적인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손에 만지도 못하는데 왜 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란에서 이제 피프로닌이 많이 나왔잖아요. 유통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러고 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관리와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업자가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영업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농부 한 분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아주 대형 쇼핑몰에 있는 쇼호스트 예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잘 팔릴까요? 신뢰도와 믿음성에 대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도 취급하지는 않지만 판매업을 득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축산물은 아까 이 계란이 있는데 이건 혹시 수의사가 유정란, 농림부 전문의원 추천 이건 가능할까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 형태인데 안 됩니다. 결론은요. 뭐냐면 이분은 이게 없었으면 됐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 다른 결함은 이 결함보다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다만 달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수정란서부터 유정란서부터 그다음에 왕란, 대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등급들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분은 전문위원으로 해서 유정란을 특별히 여기를 한 거예요. 닥터 에그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추천하는 행위는 적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축산물 중에서 온라인상에 좀 판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무색소, 무방부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식품은 원래 그렇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든 보존료든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넣지 말아야 되는데 못 넣잖아요. 근데 안 넣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넣지 못하는데 안 넣었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 다만 내가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안 넣은 거 이거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쇄 가공육은 아일산, 타르스카 보존다 다 불검출이잖아요. 불검출인데 여기는 다 이렇게 무방부제, 무색소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적발의 대상인 거죠. 예, 축산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중요한 사항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입장이 각각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중간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축산물에서 여러 가지 표시 기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산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자 측면에서도 보면 잦은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요. 매번 바뀌어야 되고 제조업자는 또 이게 포장지를 바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결여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 30조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8조, 여기 8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고요. 9조는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새로 도입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10조는 광고 자율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월 28일 날, 18년 6월 28일 날 대법에서 저희가 졌잖아요. 사전 광고 심의는 뭡니까? 예전 정권에서 뭐 사전 심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행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예, 광고의 기준입니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7조에 보시면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앞으로는 제품명과 업소명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시에 대한 광고 시에 준수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이제 별도로 정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식품 등을 인터넷 인쇄물로 광고 시에는 제품명, 제조국, 판매업소명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구입은 권장 문구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유식 조제 분유가 있어요. 조제 분유는 못합니다.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 금지, 신문, 잡지, 라디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못해요. 조제 분유는. 그러면 이제 조제 분유를 어떻게 판매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앱솔루트다, 남양 무슨 분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쇼핑몰이나 이런 데다가 아무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외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모유 촉진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외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는 일부는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이제 8조에 보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질병 예방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저희가 처벌도 하고 단속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약상의 명칭들, 그 다음에 의약품의 명칭들, 일종의 시부트라민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요인빈 이런 것들이요. 시부트라민 이렇게 다 체중 조절이 되는 형태니까 그게 의약품 원료의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강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게 건강기식품 오인운동, 오인 혼동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강하게 적발을 하고 처벌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비교 또는 표시하는 광고. 아까 이제 비교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행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건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법 10조가 표시 광고의 자율 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거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올해 아까 8월 26일 날 사전 광고 심의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에서 아니한 표시 광고는 못하게 할까요? 그게 뭐냐면 자율 심의를 하라 이제는. 국가에서 하라 마라 하지 않겠다. 다만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됐고요. 유용성에 대한 표시는 똑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무슨 식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얼마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시각 적용이라는 게 질병 예방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이 밝은 곳에 갔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인체에 대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품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유용성이라든가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과일과 채소는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얼마 들어있다.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들어있다 하면 얼마든지 풀어주겠다는 의미고요. 객관적으로 영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텐데 실증제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행심 조장 행위는 무조건 안 되는 형태로 8조의 법에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적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 우리나라, 외국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주류 이런 거야.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요건 이제 정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제, 구조에 보시면 이제 표시 광고 또는 실증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을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식약 차정은 해당 표시 광고가 8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필요한 경우는 실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수치에서 어린이 키 성장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도가 어느 정도 막 지나치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예전에 그 탤런트 중에 장두석이란 혹시 아시나요? 장두석이 있어요. 부채도사였잖아요. 이쪽은 위반이야, 이쪽은 위반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잣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소비자들이 요새 청와대에서 하는 국민청원 이런 것들이요. 사회적으로 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증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때는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자 보세요. 어디 산 밑에 이렇게 내과에 가면 다 뭐 닭백숙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 영업 허가가 안 날까? 일반 시점이거든요. 다 무허가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왜 니네 방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해왔던 그 일련의 행위들, 선조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실증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숙취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벌칙이 정해집니다. 임시 넌 이렇게 위반을 했으니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중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벌칙 조항은 1천만 원 이하 징역, 1년 징역을 벌금과 징역에 처하는 형태입니다. 외국이 아니고 국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C 공정화 법률은 부당한 PC, 화장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의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자료에 대한 운영 방안은 실증 자료 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요청을 자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제출 기관과 명시를 하고 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시험 결과, 조사 결과, 전문가, 학술 문헌 이런 거를 이제 제반적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맞다 안 맞다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조에 대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 식품 중에서 특수용도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전광고 심의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10조에 다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로 저희가 법을 이미 통과가 된 겁니다. 국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자율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율심의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영업자와 자율심의기구가 별도로 컨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실증 자료만 정부에서 제출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행정청에서 규제를 안 합니다. 예, 자율심의의 기구는 식약처나 이런 공무원 공공기관 집단에서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의 동업자죠. 면류면 면류 알칼리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청량음료는 음료류 조합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동업자 조합에서 할 거고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 산업을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식품산업협회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별도로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충족하는 단체, 소비자단체 협회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또 한국에서 11개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부들이 있고 그쪽에서 의뢰하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자율심의 관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하여튼 예, 저는 이제 강의를 식품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예, 하여튼 바쁘신 중에 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 광고가 시행하실 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화장품법 제2조의 화장품의 정의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겠죠. 좋은 원료를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법 2조의 정의에서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는 제품이라면은 이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다른 카테고리의 물품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좀 더 컨셉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미백,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백, 주름, 자외선, 그다음에 모발의 색상 변화, 채모 제거,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까지 11가지, 물론 11가지 항으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6, 7, 8, 9로 빨간색으로 했던 거는 2015년도 시행규칙 제정 시에 의약 외품 카테고리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온 품목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에서 광고에 조금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약 외품 시절에 효능 효과를 현재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광고에서도 아직도 구시안을 쓰시면서 의약 외품으로 표시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품목을 취급하고 계신다면은 광고 부분에서 그 의약 외품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 의약 외품 시절의 효능 효과가 광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화장품에서 광고 점검 시에 근간이 되는 화장품법 제13조입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능성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되는 경우,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런 광고 사항들을 크게 정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가장 먼저 나온 바와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광고 사례는 여전히 가장 많은 광고 위반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피부 재생, 두피 재생, 이런 표현들이 많이들 쓰시고 있는데요. 특히 원료 부분에 한한다 하시더라도 그 원료 부분에서도 화장품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표현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화장품법 14조에 따른 실증 자료. 광고는 사실이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구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화장품법 2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암호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법 2조는 광고를 하실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컨셉을 잡으실 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사례로 설명드리지만 타제품 비방의 경우에는 광고 업무 정지 3개월부터 시작되는 좀 더 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처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가나 카, 목에 대해서는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부분이니까 중하게 다룬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3조 1항 4, 5와 연관되는 실증입니다. 광고는 사실이면 실증으로 입증이겠죠.
그래서 이 주체는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 또는 판매자,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행한 광고가 사실임을 무조건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조업자, 만든 사람이 준 광고 시한대로 썼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상호나 이런 부분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광고 부분은 반드시 이게 어떻게 사실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광고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행 규칙에서 좀 더 상세히 돼 있고요. 실증 자료의 요건 부분은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행에 관한 규정,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수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자료 요건이 반드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 부분은 제품에서 테스트된 그 결과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제품도 효과가 있어요. 이건 허위과대 광고 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실증 자료를 구비하실 때도 기본 원칙은 저희는 제품에서 검토된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도 인체 적용 시험 또는 인체 외 적용 시험 이렇게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품의 효능 효과는 제품에서 테스트돼야 된다. 이 단순한 사항이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나 카목, 의약품 오인 사례와 기능성 화장품 오인 사례, 타제품 비방은 광고 업무 정지 3개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2개월부터 4개월, 6개월, 12개월로 차등적으로 그 처분 차수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조에나 아니면 시행규칙 부분에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오인 사례입니다. 원료를 소개합니다. 습윤, 유연부터 이 정도는 어떻게 원료에서 표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해독작용, 소독, 살충, 방충, 살균, 항바이러스 무척 좋은 물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화장품에선 쓰실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피부 질환에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라면은 의약품으로 취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광고 시에는 원료부터 그 효능까지 어떤 질병이나 병증의 개선, 치료 이런 부분들은 의약품 오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수하시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오인 사례가 또 계속 많은데요. 불면증, 근육 이완, 두통, 스트레스 완화, 심신 안정,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이런 오일류 제품들에서 조금 많이 발생하시고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어쨌든 어떤 민간 요법이라든가 해외에서도 유행을 하는 부분이나 효능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화장품으로 들어오신 이상은 광고 부분에서 이런 의약품 오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병풀 추출물입니다. 제가 아직도 멘트를 기억하고 있는 게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풀밭에 둥글어서 상처를 치료한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멘트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이 병풀 추출물, 의약 외품, 연고에서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연고 부분에도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염증 억제나 세포 재생, 그 다음에 진정과 재생 이런 부분들을 표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약품 오인이 되기 때문에 원료적 특성 부분에 한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잘못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되겠고요.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까지 효능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잘못된 사례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법인 위반인데요. 탈모 관련 제품은 시행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 이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발의 굵기, 두께 증가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하셔서 저촉된 사례인데요. 아마 의약 외품 시절에 약간은 머리카락의 두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시안을 활용하시면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발은 굵게,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 시 부여되는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 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부여받으신 대로 광고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에 주름 제거입니다. 주름 완화, 주름 개선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겠죠.
주름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셔서 적발이 되신 사례고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탈모가 의약 외품 범위에 있다가 넘어온 사례여서 이렇게 의약 외품으로 표시 기재가 되고 여기에서도 모발의 굵기 증가라고 기재를 하셔서 적발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의약 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효능 효과나 광고 중에 의약 외품으로 표시하신 내용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보고 제품으로 탈모 증상이 완화인데 어떤 호르몬제처럼 이미 이런 어떤 성장 주기나 인자를 조절한다는 식으로 범위도 벗어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넓게 해석하면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사항까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성 화장품 심사 범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범위, 효능 효과 부여받으신 대로 반드시 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능성 오인 사례인데요. 이게 뭐 가장 어떤 민질성 피부의 주름, 아토피, 여드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시려면은 그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처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완료하셔야 해당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광고에 표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능성 원료가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기능이 있는 원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광고를 하셔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으로 적발되는 케이스고요. 옆에 있는 경우는 조금 이제 뭐 드문 사례긴 한데 기능성 화장품을 취하셨는데 계속 미백으로 광고하셔서 지금 적발이 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품목에 대해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에서 변동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그 부분은 즉시 광고를 수정하시거나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제품 비방 사례인데요.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온갖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전한데 일반 화장품들은 이런 케미컬 성분이 많아서 몸에 좋지 않다. 물론 특정 제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두 자기 거 외에 천연 제품 이외의 타 제품을 비방한 사례로 적발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원료를 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원료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이 금지된 원료가 있고요. 함량 기준을 정해놓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못 쓰는 원료가 아닌데 그렇게 비방을 하시는 건 잘못된 광고 사항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원료가 안전해서 제품이 안전하다. 저희는 이 부분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화장품 마지막 그 최종 물품은 전성분상의 모든 원료가 배합부터 일련의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완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비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이 좋은 원료를 썼다고 해도 비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료가 안전해서 제품도 안전해요. 원료가 효능 효과가 있어서 제품도 효능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허위과대 광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했는데 자, 제품은 제가 클렌저 제품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클렌저 제품이 과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의 표현은 자외선 차단제도 잘 닦여요 였습니다. 근데 그림만 봤을 때는 오인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례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이유가 혹시라도 홈쇼핑이나 영상물을 쓰신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여기에다가 소고를 하셔서 자외선 차단제도 잘 닦여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점검이나 오해를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한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있습니다.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심사 또는 보고로 표시를 해주시고 기재를 해주십시오. 식약처 인증이라고 이제 간략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저희 관리는 심사 또는 보고이기 때문에 심사 완료, 보고 완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때문에 EWG 등급 활용 광고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부분을 권고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EWG 상세 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이것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해당 그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고요. EWG 그 등급은 과학적 사실이나 어떤 정보 등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0에서 2등급으로 그린 등급이셨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바로 사실과 다른 광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EWG 그린 등급을 활용하시는 광고는 권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FDA 활용 광고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EWG나 FDA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의 아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5의 다목 그 부분에서 기관의 어떤 권위에 힘입은 허위과대 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권고드리지 않고요. FDA 활용 광고는 의약품 오인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관의 추천뿐만 아니라 FDA 광고 또한 화장품에서 보면은 거의 FDA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OTC나 NDC 이런 식으로 뭐 내셔널 드러그 코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의약품식으로 된 부분이라서 의약품 오인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FDA 활용 광고는 권고드리지 않는다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명칭을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 식약처에서는 그 의약품 화장품 전자민원 창구에서 저희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그 품목 관련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기능성 아닌데 기능성으로 광고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색이 좀 잘 안 돼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긴 한데요. 그래도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시면은 그런 불필요한 민원 사례를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원료의 효능 효과, 안전성 등이 제품의 효능 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용 전후 사진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단지 과도한 연출 편집으로 도저히 화장품으로 얻을 수 없는 효능 효과를 표방하시면은 그 부분은 과대 광고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처 관할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인데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통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재사항이 미비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처 소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이첩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기사항 참조, 상세내용 참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건이 되신다면은 조금 충실히 기재해 주시면은 이것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증 자료는 관련 규정인 화장품법 14조부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23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식약처 고시 그렇게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되고 이렇게 실증을 구비하셨다고 하더라도 아까 화장품법 13조에 해당하는 의약품 오인이라든가 기능성 심사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기능성 오인, 사실과 다른 이런 부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께서 스킨유를 취급하시는데 스킨유에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 염증이 가라앉는다. 항염 효과가 있네 라고 광고하셨습니다. 잘못된 실증을 구비하신 거죠. 화장품에서는 실제로 했더라도 의약품 오인이나 어쨌든 적합한 실증을 구비하시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문의 들어오시는 부분이 무표현입니다. 무표현은 제품에서 시험된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해당 성분이 광고하시고자 하는 성분이 없다는 걸 입증하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안 들어있다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입니다. 뭐 벤조피렌이라든가 스테로이드 계통 이렇게 광고하시는 케이스가 가끔 저희한테 적발이 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그러면은 다른 제품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오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지극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안 들어갔다고 광고하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없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런 무표현은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이 된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제품 비방이나 또는 배타적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안전해요. 이 화장품 안전기준 중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저희가 함량을 지키신다면 쓸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썼다고 해서 잘못된 그 제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 표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사용 후기 부분도 이거는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고객의 후기를 캡처하시거나 편집하셔서 광고 상세 페이지에 넣으시는 경우 그 내용에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광고 시행자께서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뭐 블로그라든가 체험단, SNS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하실 때도 좀 후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법에 맞게 조금 만약에 뭔가 그런 체험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이드를 하셔서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그런 부분으로 관리, 고객 사용 후기 부분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 점검 시에는 단어만이 아니라 전후 문맥과 이미지 포함 상세에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를 검토해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성으로 해서 이게 지금 좀 자동 완성이라 잘못된 부분인데 이응, 디귿, 리을, 여드름을 이렇게 쓰시고 아토피를 이응, 티귿, 피읍 이런 식으로 파자를 쓰셔서 아니면 초성만 활용하셔서 광고를 하셨으니까 난 위반 표현을 안 썼으니까 광고 위반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내용을 번토해보면 저건 아토피와 여드름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부터 광고 전반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의약 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